지수함수 파트 1.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네. fx와 gx. 근데 fx는 모양이 확정이 돼 있어. 근데 gx는 이 a 값 때문에 어떤 함수인지 모양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태지. 이럴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경우에 따라서 그려가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 최소 값의 합을 물어봤네. 일단 fx 먼저 그려놓도록 하자. fx는 일단 x에다 0 넣으면 y 값도 0 나오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원래 2의 x의 제곱에서 1만큼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파란 선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원점을 지나는 증가함수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gx는 일단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먼저 나눠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첫 번째로 gx가 감소함수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미친 3분의 a-1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겠지. 그리고 이 gx는 뒤에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0,1을 지나는 기본적인 형태야. 그러면 0,1을 지나는 애가 감소함수인 상태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fx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얘가 이런 모양이 오더라도 교점이 1개,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완만하게 가더라도 이런 모양이 되더라도 역시 교점이 1개. 그러니까 감소함수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교점을 1개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겠지.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은 0에서부터 a-1이 3까지다. 여기서 다시 양변에 1 더해주게 되면은 1에서부터 a가 4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정수 a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수 a의 값은 2와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감소함수일 때는 간단하게 끝났지. 두 번째, 증가함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범위를 세 가지로 좀 나눠줘야 돼. 첫 번째는 3분의 a-1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얘를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 fx에서의 밑이 지금 2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갔을 때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 이때 gx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2의 x제곱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fx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이 상태에서 gx를 그려보게 되면은 0,1을 지나면서 요 파란색 그래프와 서로 평행한 상태가 돼. 그리고 점근선은 x축으로 갖게 되겠지.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얘와 얘가 지금 서로 어떤 관계야? 평행한 관계야.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한 칸 위로 올려준 거에 불과하겠지.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만날 일이 없겠지.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얘가 증가함수이긴 하나 밑이 2보다 작은 경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gx의 밑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형태가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증가하는 상태가 되겠지.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y는 gx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든 교점이 한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겠니?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봤을 때 파란색이 조금 더 가파르고 그 위에 있는 gx가 좀 더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요때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해보게 되면 역시 양변에 3을 곱해주고, 그러면은 3에서부터 a-1이 6 사이, 전부 다 이제 1씩 더해주게 되면 4에서부터 a가 7 사이.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은 5와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 어떤 건지 알겠지? 3분의 a-1 자체가 2보다 큰 경우까지 생각을 해볼게. 역시 여기다가 그림 하나 더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2보다 커. 그렇다면 gx의 그래프는 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겠지. 0,1을 지나는 애가 얘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한다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만날 일이 없겠지. 그럼 교점을 한 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정수값은 총 4개거든? 감소함수인 경우에 a값 2와 3, 증가함수인 경우에 a값 5와 6,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빠르게 그리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만 해. 두 번째 문제, 좌표평면에서 지수함수 fx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상태를 식을 써보면 y는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를 다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다시 y는 a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근데 얘가 뭐래? 얘가 gx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x와 gx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3에서의 함수값이 f가 g보다 16배가 더 크다네. 여기서 우리가 두 그래프의 모양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gx는 그거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대칭이 되는 부분이 뭐다? x는 1이다.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이 f가 g보다 16배가 더 크니까 f가 이런 식으로 애초에 증가함수인 상태로 생겼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그래프의 관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fx를 감소함수라고 처음에 생각했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네. 그러면 f1과 g1이 결국 똑같다는 소리고 fx에서 x자리에 1 넣어주자. 그러면 a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gx에서도 x자리에 1 넣어주게 되면 a의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어.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을 따져서 3에서의 함수값을 따지면 되겠지. f3은 그냥 a의 세제곱이야. a의 세제곱이라고 써놓고, 자, g의 3은 여기에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a의 마이너스의 3-m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16배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가 16을 곱해주도록 하자. 결국 우리는 이거 두 가지만 연립해주게 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두 개를 좀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식은 a는 a의 마이너스 1 플러스 m제곱. 근데 얘는 어차피 밑이 a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가 1이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 1이다. m값은 그냥 바로 2로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구한 m값 1을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바로 대입만 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a의 세제곱은 16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m자리에 2 집어넣으니까 양변에다가 a 곱해주게 되면 결국 a의 4제곱이 뭐다? 16이다. 문제에서 이 a와 m이 전부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양수는 a값 2만 되겠지. 그래서 a값, m값 둘 다 2로 나왔으니까 더해주면 이제 4가 되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의 개형 정도만 그려놓고 정보를 그래프상에 써놓고 그 정보를 토대로 식을 세우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다음 문제. 지수함수 y는 5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얘하고 똑같아진대. 일단 평행이동한 상태의 식을 써놔보자. y는 5의 x-a의 제곱 플러스 b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하고 똑같대. 근데 여기에서 괜히 이제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봐봐. 5의 a의 제곱 플러스 b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이 9분의 1이라는 숫자를 5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국 그냥 5의 a의 제곱을 구해버리면 될 거야. 자, 무슨 소린지 식을 좀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하자. 일단 이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5의 a의 제곱분의 1 곱하기 5의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살짝 정리해보자. 지금 여기서 5의 x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5의 x의 제곱인 상태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요 식은 y는 9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 5분의 1에 곱하기 5의 x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얘가 결국에 45분의 1 곱하기 5의 x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그냥 간단하게 이 모양을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5의 a의 제곱 자체가 그냥 45다 이렇게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5의 a의 제곱은 45고 b값은 뭐 그냥 2지. 그래서 두 개 더해주게 되면은 그냥 4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다음 문제. 지수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랬어. 예전에는 뭐 믿고 찍는 5번이라고 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기억이 쉽고 기억이 니은의 힌트가 돼. 그리고 디귿이 좀 어려운 편인데 기억과 니은이 디귿의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기억을 풀고 니은을 풀어가면서 뭔가 성질이라든가 특성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디귿에 적용시키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일단 기억 먼저 보도록 하자. 기억은 뭐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지. x제곱에 0을 대입해보게 되면은 f0은 2의 k제곱인데 여기에서 k값이 지금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2의 k의 제곱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2의 0제곱과 2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2의 0제곱 값이 1이고 2의 1제곱 값은 그냥 그대로 2니까 1과 2 사이에 있다 맞다는 거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 거. 자, 분모가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분의 2의 1 플러스 k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 분리 좀 시켜보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k의 제곱분의 2의 1제곱 곱하기 2의 k의 제곱이야. 2의 k의 제곱 그냥 없어져 버리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얘는 그대로 그냥 2. 그럼 1분의 2라고 써가지고 번분수 처리하게 되면은 분모분의 분자 해가지고 얘가 정확히 그냥 4가 나오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자. 얘를 평행이동해서 요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가 아니네. 그냥 얘는 보자마자 딱 맞다고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이 함수의 밑이 지금 2고 이 함수의 밑도 그냥 2야. 지수함수는 밑이 서로 똑같잖아. 그럼 유전자가 똑같은 거야.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거든. 혹은 이 밑이 역수관계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의 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도 유전자가 그냥 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얘하고 얘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서로 완전히 겹쳐질 수가 있거든. 만약에 대칭이동까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역수관계여도 두 개의 그래프는 겹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평행이동이잖아 지금. 그러면 밑이 똑같으면 그냥 두 개는 겹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그냥 밑이 서로 똑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만약에 밑이 달랐다고 한다면 어떤 짓을 해도 두 개가 겹칠 수는 없을 거야. 그 다음 문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지.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면은 1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또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얘들의 공통점이 뭘까? 전부 다 1대1 함수인 애들이야. 혹은 1대1 대응인 함수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들. 요런 함수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무조건 정의역의 경계값에서 답이 나와.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최소값, B에서 최대값이 나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서 최대값, 여기에서 최소값. 마찬가지. 최대, 최소. 요런 특징들을 좀 알고 있다면 최대 최소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2차 함수 빼고는 전부 다 빠르게 구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한 최대 최소 문제가 아니고 2차 함수와의 합성이 된 문제지. 요런 문제 유형은 우리 기본서에서 많이 봤을 거야. 일단 그냥 합성을 해가지고 좀 써놓을까? hx라고 하는 애가 f 합성 gx래. 그럼 그냥 단순하게 x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가 넣어버리면 그냥 끝나겠지. 그렇게 넣어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hx는 2분의 1의 전체의 요거 풀어가지고 좀 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a다. 일단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좀 치환을 해주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a를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치환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 t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가 필요한데 여기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한번 해주고 마이너스 a 얘가 t야. 그럼 이 2차 함수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x의 범위가 지금 0에서부터 5까지거든? 그러면 0이 이쯤 있다 치면 5는 그것보다 약간 멀리 있겠지. 5가 요 정도 있다고 할게. 그럼 이 0과 5 사이에서 t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그럼 이 t의 범위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서부터 5일 때가 지금 최대값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5를 넣어가지고 t의 최대값을 구해봐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자. 여기가 지금 x값이 2야. 그러면 2에서부터 5까지의 x값의 간격은 3이거든? 그러면 y값의 간격은 그거의 제곱인 9만큼 돼. 2차 함수는 x가 움직이는 거의 제곱만큼 y가 움직여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한정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일 때는 x값이 움직인 거의 제곱만큼 움직이고 그거에 2배 더해주면 돼. 자 어쨌거나 요때의 y값보다 요때의 y값이 9만큼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9만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다. 요렇게 t의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h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자. 치환했으니까 얘를 2분의 1의 전체 t제곱이다.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겠지. 근데 크게 봤을 때 얘는 지금 감소함수인 형태거든. 감소함수는 경계값 중에서 큰 애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돼. 그래서 t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8을 넣었을 때 2분의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되었을 때가 최소값인 4분의 1인 거야 지금. 그러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8 자체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a 값은 그냥 6으로 바로 나와버리네. 자, 그럼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자. 요 t자리에 가장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최대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넣어주게 되면 a 값이 이미 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에 여기다가 6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7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결국 2의 7제곱이나 마찬가지라서 12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값은 결국 1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요런 합성함수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두 번 구해주는 거야. 결국에 치환할 때 범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구해줬고, 이걸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다시 한번 구해주는데, 이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상태라면 요 t값이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나올 것이고, 이 지수함수가 감소하는 상태라면 이 t값이 가장 클 때 최소값, 요 t값이 가장 작을 때 이 전체는 최대값이 나온다. 결국 경계값에서 최대 최소가 모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일단 파트 1에서 5문제를 먼저 풀어봤고, 빠른 시일 내에 지수함수 다른 문제들과 로그함수까지 더 다루도록 할게. 끝!